어떤 날은 20개의 베팅을 하고 어떤 날은 전혀 하지 않는다. 몇 주 또는 몇 달씩 안 하는 때도 있다. 그 이유는 걸만한 게임이 없어서이다. 좋은 조건의 종목과 상황들이 나왔을 때 전부 베팅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화돼서 실제 내 매매로 적용되는 것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 1월 매매의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혼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토요일 9시 55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제가 1월달 매매 리뷰를 해보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작년 10월 강의 이후에 첫 개인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더트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유튜브를 찍다 보면 가끔 번아웃도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별 영상들과 글도 잘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향후에는 좋은 포인트들이 있을 때 최대한 찍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1월 계좌인데 작년 12월에 제가 손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때 물린 일부를 끌고 오면서 1월 초에도 이렇게 손실을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600까지도 갔었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종목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미래나노텍이거든요. 12월부터 좀 손절을 했던 종목입니다. 비중이 이렇게 컸던 건 아닌데 여기서 일부 손절하고 또 쌍바닥을 그려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던 것들이 그냥 떨어져서 손절도 안 하고 그냥 대응도 안 해버렸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 이제 계속 물려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멘탈도 떨어지다 보니까 과감한 매매도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도 안 좋았고요. 결국에는 매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강사 워크숍에 있을 때 그냥 적당히 팔고 여기서 눌림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마이너스 430 정도 손실을 봤네요. 1월 3일 날에는 핑거스토리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했네요. 이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첫날입니다. 시세의 첫날. 삼성전자 유증을 한다고, 삼자배정 유증을 한다고 했을 때 재료가 너무 좋아서 전 눌림을 좀 잡았는데 여기까지 깨고 내려갔는데 최저점 손절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아시죠? 엄청난 주도주가 된 거. 그래서 이때도 한 250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1월 3일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핑거스토리 상따를 했는데 개파락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본절 정도에 매도를 했고 눌림은 뭐 큰 비중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무튼 핑거스토리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요 7만원 정도 본절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휴마시스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0일부터 15일까지 워크숍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이때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환경도 안 됐고요. 해인 같은 경우는 이때 아마 상 들어가는 모습 보고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 모습이 그렇게 세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상한가에 팔았는데 갭도 잘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이제 베트남 개발 매매를 했었는데 M2 자리잖아요. 이때는 제가 시장을 못 봐서 매매를 못했고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시초가부터 해서 매매는 했습니다. 일부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핑거스토리 상따를 아주 시원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이때 뭐 갭도 잘 줬고요. 수익을 한번 볼까요? 핑거스토리가 한 360만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17일에는 옵티코라는 종목이 나와줘서 상따를 하고 수익을 잘 봤거든요. 한 21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3주 차에는 하루 걸러서 계속 주도 종목들이 나와줘서 매매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한주 라이트메탈이라는 알루미늄 관련 회사가 상장하면서 상한가를 강하게 닫았고 갭도 잘 줬거든요. 저도 이제 이때 들어가서 한 330만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주 라이트메탈 그리고 옵티코어, 핑거스토리 이 세 종목으로 거의 한 3주 차에 900만원 정도 수익을 봤거든요. 그리고 계좌 수익이 양전했겠죠. 플러스 500까지 이제 돌려 세웁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무포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대망의 안랩에서 제가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앞에 있던 상따 종목이랑 좀 비슷하죠. 패턴은 비슷한데 제가 매매했던 패턴은 비중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비중을. 이때 이제 천주 거의 이제 천주 200주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1.1억 정도 들어갔고 이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 드리면 2등주인 써니전자 그리고 3등주도 잘 따라갔고 거래대금도 좋고 종목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날 비중 때리자 라고 해서 갭도 한 10% 정도 줬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잘 봤습니다. 안랩은 제가 안랩을 830만원 정도 받네요. 또 같은 날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이 잠깐 풀렸을 때 일부 사서 매도해서 수익을 봤습니다. 코난은 한 120 정도 이렇게 수익 받고 시초가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TMC는 제 손절을 좀 했거든요. 더 드라이브 설명드렸지만 TMC로 한 75만원 정도 뭐 이렇게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M2-1 눌리면서 이제 일부 먹고 팔았고요. 미래나노텍도 M2였죠. 그래서 일부 먹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커미드 제가 금요일날 일부 잡아 넘어왔고요. 그리고 미래반도체 잡아서 최종적으로 비중은 이렇게 들고 갑니다. 가조차에는 한 1000만원 정도 3일 동안 내서 1월 현재 한 1600 조금 안되게 수익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점은 매수 매도금의 흐름을 한번 보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 같은 금액으로 베팅하고 있나요? 없을 때는 매매를 안 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자리나 환경이 오면 이렇게 베팅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미드의 한 장면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바로 보드워크 엠파이어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 애틀랜틱 시티를 재현한 정치, 갱스터, 미국 드라마인데요. 이 미드를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장면의 주인공은 아놀드 로스틴이라고, 글씨 좀 이상합니다. 로스틴. 실존했던 마피아, 전설적인 마피아라고 하네요. 대외적으로는 갬블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19년 월드 시리즈 조작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미드를 보다가 이 장면이 정말 이렇게 딱 우리가 하는 주식, 또 내가 생각하는 주식 과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좀 닮아서 한번 언젠가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머릿속에 좀 담아놨던 건데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키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미드의 주인공인데 마피아 대부들을 찾아갑니다. 바로 총기 공격을 받고 수습을 하러 간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자니토리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알카포네 들어보셨죠? 유명한 마피아 두목인데 그 사람의 보스입니다. 그러니까 알카포네 시대보다 한 단계 전 시대 얘기겠죠. 모두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을 공격한 겁니다. 자네라면 어쩌겠어, 죽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아놀드 로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인내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은 도박사로서 생계를 유지했고 어떤 날은 20개의 베팅을 하고 어떤 날은 전혀 하지 않는다. 몇 주 또는 몇 달씩 안 하는 때도 있다. 그 이유는 걸만한 게임이 없어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계획을 짜고 자원을 모으고 나서 기회가 발견될 때, 좋은 조건의 종목과 상황들이 나왔을 때 전부 베팅한다. 이게 이제 드라마 장면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내용에서 느껴지는 장면들이나 내용이 있나요?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느 날은 20번 베팅하고 어느 날은 베팅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오면 크게 베팅한다. 아놀드 로스틴. 자, 이 내용 다들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종목과 어떤 상황에 따른 이해도가 분명히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화돼서 실제 내 매매로 적용되는 것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 1월 매매의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상황일 때 베팅하고 승률이 떨어지거나 애매할 때는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날에 베팅하느냐? 주도주가 보이고 내가 매매할 공간이 일단 보여야겠죠. 주도주는 보이는데 내가 매매할 공간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비중 조절도 해야겠죠. S급이면 비중 베팅, A급이면 보통 베팅, B급이면 쉬거나 소액으로 매매하거나.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도주를 나만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나만의 기준이라는 것은 수익을 누적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할까? 주도주가 아닌 곳에서 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중 매매를 하죠. 매일. 그리고 나는 매매를 치열하게 했으니 고생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는 주식을 왜 할까요? 매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100원, 1000원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비중 매매를 할 정도로 주도주가 많이 나오나요? 주도주는 하루에 하나 또는
2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없는 날도 최근에 많습니다. 물론 하루에 2-3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도주를 분류하고 완급 조절을 하면 될까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종목, 매매를 쫓아다니지 말고요. 주도주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아직은 주도주가 아니지만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 주도주로 우뚝 설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예상하고 기다립니다. 예상하고 사란 말이 아니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핫한 재료, 거래대금과 상승세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많이 봐야겠죠. 그리고 그 주도주 안에서 일단 치열하게 매매합니다. 그리고 매매 복귀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주도주 안에서 했다면 매매 복귀를 해도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다른 곳에서의 어떤 데이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익과 손실을 분류하고요. 내가 가장 잘하고 수익이 잘 나는 매매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위주로 매매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매매나 확률이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벌써 23년도 1월이 지나가는데요. 1월 마감 잘 하시기 바라겠고 23년도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일 4시에 더 드라이브를 진행하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시고 또 개별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마였습니다.